좋다. 오늘 어디 해야 돼? 질문하고 있어? 몇 페이지? 101페이지? 뭐? 3, 4? 선생님이 이거 중심원자 여기서 킥은 뭐라 했어? 여기서 킥은 뭐라 했어? 세훈아. 자, 비공유전자쌍하고 공유전자쌍을 아는 게 킥이라 했지. 자, 질소는 비공유 몇 쌍? 한 쌍이고 공유는 몇 쌍이 돼야 돼? 세 쌍. 그러니까 결합선이 몇 개가 돼야 돼? 세 개가 돼야 돼. 산소는 비공유 몇 쌍? 그렇지. 그럼 공유는 몇 쌍? 이렇게 결합선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 그렇지. 플로리나 염소는 몇 쌍? 세 쌍. 그리고 결합선은 공유 결합은 공유 전자쌍 한 쌍이지. 결합선 몇 개? 한 개야 돼. 근데 탄소는 뭐다? 비공유형의 공유 전자쌍 네 쌍이지. 그러면 결합선이 몇 개가 돼야 돼? 네 개.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결합선이 많은 놈이 뭐라 했어? 중심 원자가 된다 했지. 그러면 쉽잖아. 봐봐. 야, 이 주기에 x, y로 Z된 분자지. 그러면 봐봐. 3번에서 2번이야? 2번에서 첫 번째, 야, 이 주기 원소의 비금속 원소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밖에 없지. 그 중에 x, y, z로 구성되어 있대. 근데 자, 선생님이 이거는 봐봐. 근데 뭐겠냐? 공유는 지금 몇 쌍이야? 세 쌍이지. 세 쌍이지. 그러면 공유 세 쌍인데 그러면 가해 2번에 3번이었어? 3번 말했어? 나는 2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야 돼?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중심 원자가 세 쌍이지. 그럼 누구겠냐? 누구겠어? 그렇지. 질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Y가 정해져 버렸지. 그러면 단일 결합하는 놈은 누구야? 결합선이 하나 있는 놈은 누구야? 플로린이지. 그리고 두 개 있는 놈은 누구야? 그렇지. 저기도 그랬지. 이거 찾기 쉽지? 선생님 말하는 대로 찾기가 쉽지? 만약에 공유전자쌍이 결합선이 4개였어. 중심 원자가. 그럼 누구야? 그렇지. 그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문제 푸는 킥이 이거라 그랬잖아.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엄청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 보자. 자, 또 2주기의 원소야. 갖고 X, Z야. 그럼 이거겠지 뭐. CnOF 중에 하나겠지. 근데 보자. 옥텟 규칙 다 만족한대. 근데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야, 뭐겠냐? 하나 4개면 누구겠냐? XYZ가 XYZ가 Z가 있는데 가하고 나지. 나는 봐라.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하나 4개인 놈은 뭐밖에 없어? CH4밖에 없어. 원래 CH4지. 근데 여기서는 수소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결합선 하나 있는 CF4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세연아, 얘는 누구야 돼? 그러니까 CF4야. 그러니까 얘가 탄소고, 얘가 플로린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1, 2, 0바. 그러면 얘는 탄소고 얘는 누구여야 돼? C하고 CO2여야 되지. 얘는 CO2여야 돼. CO2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야, 내가 알려줬잖아. 세연아, 여기 또 친절하게 뭐가 나왔어? 얘 12개야, 세연아. 12개가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 플로린이 3개잖아. 플로린이 4개면 몇 개야? 4, 30이지. 그러니까 Y는 플로린밖에 없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A는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니? 4쌍. 4쌍이잖아. 그럼 2개의 놈이 4쌍이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 산소밖에 없잖아. 이렇게 맞추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야, 너 이거 알고 있잖아, 이 사람아. 이걸로 쓰면 되잖아. 그렇지? 쉽지? 그리고, 봐봐. 그 다음, 다는 뭐니? 몇 개니? 세연아, 불러봐. X, Y, Z가 몇 개야? 0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X개지. 그러면 플로린이 2개인데, Z가 누구냐? 이제, 그러면 O지. 그러면 OF2밖에 없잖아. 그게 몇 쌍이야? 8쌍이지.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산소가 들어가야 되지. 산소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야, 여기서 2쌍이잖아. 2쌍이잖아. 2개니까 3 곱하기 2지. 6개지, 비공유가.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2개가 있는 건 누구야? 산소지. 산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렇지. X가 1이지. OF2잖아. 세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세연아, 너하고 같이 풀면 된다고, 이 문제는? 비공유전자쌍 수하고 같이 풀면 돼. 스무스하게 끝나버립니다. 이해됐어? 원자가 전자수는 Y가 몇 개니? 7개지. 그리고 Z가 몇 개야? 6개잖아. 그러면 Y가 Z보다 크네? 맞네. 그리고 니은은 X는 1이지. 그리고 자, A 선형이지. A 정사면체지. A 구분형이지. 그러면 여기서 입체는 누구밖에 없어? 정사면체인 CF4밖에 없지. 쉬워, 안 어려워? 어려워, 쉬워? 자, 뭐만 알면 된다고. 이것만 알면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 너무 쉽다. 자, 1번도 봐봐. 1번도 뭐야? 야, Y가 결합선 몇 개니? 결합선 몇 개야? 4개잖아. 그러면 누구야, Y는? 그렇지. 그리고, 야, 비공유전자쌍 2쌍이 있지. 그러면 X는 누구야? 그래. 그러면 CO2잖아. 그리고, 봐봐. X가 산소지. 산소지. 그리고 Z는, 1주기의 위주기인데, 단일 결합했지. 그럼 누구였냐? 수소지. 1주기하고 2주기니까. 그러니까 H2O2단 말이야, 얘는. 과산화수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비공유전자쌍이 없잖아. Z는 없잖아. 그럼 단일 결합되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어. 분자니까 더군다나 비금속이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수소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주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쉽지? 넘겨. 4번? 4번도 모르겠어? 알았어. 해줄게. 세연아, 문제 푸는 방식 알겠지? 선생님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금만 하면
등급 나올 것 같아. 세연아, 근데 1단원 어려운 거 알지? 그러면 3월 달부터는 더 빡세게 해야 된다. 어? 그래갖고 네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선생님 3월 달부터는 학원에 계속 있어. 화요일 빼고는. 선생님 화요일만 쉬고 계속 나오니까 언제든지 나와갖고 공부해.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 조용하잖아. 다른 거 공부해도 돼. 나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조용하니까 네가 강의실 하나 차지해도 상관이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시간 날 때마다 뭐 독서실 안 가도 여기 와갖고 공부해도 돼. 아무 데나.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 대한 자료다. 가는 구성 원소의 가지수는 2개. 구성 원자는 원자수는 4개. 근데 원자가 전수의 합이 22대. 다중결합이 있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봐. 자, 모든 원자가 억택 규칙을 만족할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 공유 전자쌍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자, 봐봐. 한번 선생님 보면 구성 원자가 2개니까 자, NH3는 안 된단 말이야. 응? 야, NF3는 안 된단 말이야. 원자수가 4개. 근데 뭐냐? 다중결합이 있잖아. NF3는 이거잖아. 야, 그러면 NF3도 가능성이 있지. 근데 NF3는 뭐에서 막혀버려? 뭐에서 막혀버려? 여기서 막혀버려. 다중결합이 없잖아. 그러면 얘 아니야. 그리고 또 뭐 또 있을 수 있냐면 4개니까 그리고 야 원자가 전자수가 22개지. 22개가 되려면 플로린이 몇 개야? 7개지. 7개지. 이러면 되냐? C2에 붙으면 봐봐. 얘 원자가 전자 8개지. 2개 앞에 갖고. 얘 14개. 14개야. 그러면 그리고 다중결합이 있잖아. 봐봐. 이렇게 되면 돼. 다중결합이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돼. 탄소는 결합한 수가 몇 개? 4개잖아. 그럼 지그들끼리는 몇 개? 3개, 그렇지. 플로린하고 무조건 1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는 무극성 결합이 있어. 같은 격지 결합이 있잖아, 가운데. 있다. 얘, 선생님, 극성 결합만 있어요? 하면 틀려. 따라서, 야, 가에 대한 설명. 공유전자쌍수는 몇 개니? 몇 개야? 결합선 5개지. 맞지? 비공유전자쌍은 얘가 3개. 3개니까 6개 맞지? 근데 3중결합이 있다. 맞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자,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이 돼야 돼? 몇 쌍이 돼야 돼?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전체에서 4개니까 4개씩 해갖고 원래는 아니다. 뭐 그런 게 뭐 힘든 거보다 나는 선생님 여기서 찾는 거 편해. 야,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잖아. 4개잖아. 근데 여기는 비공유전자상 몇 쌍이야? 원자가 전자 4개지. 4개지. 5개, 6개, 7개. 해봐. 얘하고 2개씩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왜 저 4개 이상해? 2줄이잖아. 분자가 되려면 비금속하고 비금속끼리만 결합해야지. 아가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다 2줄이라면 분자니까 공유결합이니까 금속원소는 제껴버려. 다. 이온결합이 아니잖아. 얘는 분자가 되려면 세연아 뭐가 돼야 돼? 세연아 분자가 되려면 공유결합해야 돼. 공유결합은 뭐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해갖고 하는 결합이잖아. 전자를 공유하면서 아가씨 야 본분을 막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만 적잖아. 2주기면 1주기는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어. 비금속이. 야 1주기는 수해잖아. 헬륨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주기에서 리베 분까지는 뭐야? 금속원소니까 빼야지. 응? 그러면 누구만 남아?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만 남잖아. 비금속이. 이해됐어? 그러면 야 경우의 수가 너무 적잖아. 야 2개씩 있겠지. 그러면 봐봐. 2개씩 있으면 얘는 2개 있으면 10개고 12개잖아. 그러니까 22개 나오네? 얘도 22개 나오네? 근데 얘들은 결합할 때 무슨 결합을 해? 봐봐. 결합선이 자기들끼리 산소하고는 산소하고는 결합선 2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결합이 이제 결합선이 3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다중결합이 있어. 있지만 이것도 되긴 되는데 다중결합은 있지만 비공유전자 상수가 몇 쌍이냐? 얘도 6쌍이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 얘는 6쌍이고 공유전자쌍도 5쌍인데? 5쌍인데? 자, 근데 이걸 구하는 법칙이 있어. 야, 구하는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얘들은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있긴 있는데 중심 원자에 대한 설명이지. 다중결합이 얘는 다중결합이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여기에 틀려버리는 거지. 다중결합 몇 개 있다 있어 얘는? 1개. 한 개만 있다 있어. 그러니까 다 똑같네? 와, 다 똑같은데 얘는 하나에서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경우 예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그러면 얘하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신기하게.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다중결합이 2개 있냐, 1개 있냐 차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을 얘만 만족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얘만 만족하네. 이해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세연아. 뭔 말인지 알겠어? 세연이 이해됐지?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거 없다, 세연아. 선생님 말한 이걸 이용하면 공부하기 쉽단 말이야. 이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 다음, 분자의 극성해야 되냐? 보자, 오늘 또. 분자의 극성하고, 그걸 보자. 태연아, 이렇게 입고 왔어? 안 추웠어? 차 타고
차 타고 가지고 오늘 그렇게 안 춥다. 춥진 않다. 엄마가 데려다 주셨어? 어제 이제 세연이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우리 학원 학생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 세연이는 이번에 거기 다녀? 그 독서실? 스터디 카페 다녀? 가끔? 가지 말고 하고 나와서 공부해. 하고 나서 네가 날로 이거 틀 거면 틀고 추우면 그리고 여기 방이 많으니까 풀어. 와갖고 놀아. 와갖고 수학 공부도 해도 되고 영어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 보자. 자, 분자의 극성이 있어. 분자의 극성이 있어. 분자의 극성 보자. 분자의 극성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기 음성도 차로 뭘 나눈다 했어? 무극성 공유라고 뭘 나눴다? 극성 공유라고 나눈다. 응? 이걸 나눈다. 근데 무극성 공유랍은 같은 것들이라고 해. 전기 음성도차가 0이야.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아예 안 띈단 말이야. 뭐 있어? 뭐 H2, O2, N2. 얘들은 당연히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그렇지, 무극성 문제야. 무조건. 근데 극성 공유라면 다른 것끼리 결합해.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끼리 결합하는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의에 의해서 자, 무극성 분자는 얘는 극성 공유라면 무극성 분자도 있고 극성 분자도 있어. 무극성 분자는 대칭형으로 생겨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뭐 있어? 대칭으로 생긴 거. 뭐냐? CO2. 산형으로. CO2. 그 다음 또 뭐 있냐? 그렇지. CO2라든지, BF3, 평면삼각형. 산형도 되고, 평면삼각형. CH4인 정사면체는 대칭형으로 생겼단 말이야. 어디로 대입해도 똑같아. 이것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무극성 분자야. 근데 극성 분자는 비대칭형이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산형 중에서도 HCl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한쪽으로 치우쳐. HF도 그래. 조금이라도 비틀어지지. 갖고 H2O 구분형 그 다음 NH3 뭐냐 저기 삼각부형 그리고 또 원래는 CHCl 뭐야 얘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 약간 틀어졌어. 비대칭이라고요. 그리고 CH2O 홈알데하이드 얘 평면삼각형인데 약간 각도 틀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무조건 뭐다?
극성 문자가 돼요. 이해됐어? 이게 이 단원의 전부야. 전부야. 보자. 보자. 분자의 극성에는 이걸 찍어놔.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다리 아프냐. 세연아, 네 친구들 좀 데려와 이제 3월달에. 하고 같이 해. 응? 네 친구들은 요 학교 친구들은 반 친구들 많냐? 학원 친구들은 없지. 학교 친구 저기 학원 친구들도 있어? 저기 해서 수학이나 영어에서. 자 보자. 그러면 보자. 분자의 극성을 보자. 자 보자. 분자의 극성에서 그게 뭐로 나오나? 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로 나오지. 응? 얘는 뭐라고? 무극성은 대칭형으로 생겨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다. 자,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의 전하가 고르고에 분포하여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야. 중요한 게 뭐야? 대칭형이야. 대칭형이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 전하의 치우침이 없어. 근데 극성 분자는 비대칭형이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형이 되면서 어떻게 돼?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띄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혼자 분자인 경우, 자, 이혼자 분자인 경우, 이혼자 분자는 분자 두 개가,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야. 선생님 친구 중에 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2시에 카톡이 온 거야. 카톡으로 카카오톡 전화가 온 거야. 받았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태국에 살거든. 근데 걔가 어떤 인물이냐면 유명한 인물이야. 얘가 대학교는 이제 재수할 때 만난 친구인데 대학교는 별로 경원대학교라고 지금 이제 무슨 대학교냐 가천대학교가 원래 이름이 경원대학교였어. 성남에 있었는데 가천의대에 사버린 거야. 경원대학교. 그래갖고 가천대학교로 바꿨지. 근데 가천대학교도 의료 쪽으로는 잘 나가. 이쪽으로는 잘 나가. 근데 네가 간호학과 하려면 가천대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그놈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가더니 대학 졸업하고 가더니 그리고 결혼해서 가버려. 미국 유학 갔다가 들어와갖고 결혼하고 다시 마누라하고 같이 가버리더라. 그래갖고 거기서 미국의 유명한 IT 그룹이 있어. 거기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동아시아 있잖아. 매니저로 이제 거의 이상급이야. 거기까지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딱 오더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한테 연락을 해. 갖고 만났어. 근데 한 5년 전인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 이혼한 지 한 2년 됐다 그러는 거야.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는 별거 안 지는 2년 됐고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 확실하게 끝난 지가 1년 됐대. 그러냐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한 2년 뒤인가 이제 얘하고 이제 해외여행을 몇 번 갔다. 같이 동남아를.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야, 나 잘렸어. 그러는 거야. 이렇게 페이팔 같이 이제 그런데 지금 IT 그룹은
대대적으로 미국은 감축을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걔 팔고 나왔어. 그러더니 우리 집에서도 막 여행 예하고 많이 갔는데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 집으로 하고 집이 이제 저기 분당 밑에 그쪽에 돼. 근데 좀 많이 들어가.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미국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있었어. 있어라, 나 혼자 사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그래갖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잘리고 나더니 다 정리했어. 집도 마누라한테 줄 거 주고 다 주고 애들한테도 주고 한 20억 상당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여행만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태국에 정착을 했어. 어느 정도. 태국에 가갖고 그 태국 여자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이가 열 몇 살 차이 돼. 그래갖고 30대래. 이 새끼, 야, 아이씨, 능력도 좋다. 그러더니 어제 전화 와가지고, 야, 얘가 우리나라에 한 1년에 요새는 작년에만 해도 한 4번은 왔어. 놀러와, 맨날. 갖고, 이제 20억 가지고 이제 쓰는 거야. 여기 화이어족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 여자친구하고 한 달,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여행한대. 다음 주에 들어온대. 다음 주 목요일 날. 갖고, 여행한대.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때는 바쁘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부모님 집이 이사했는데, 좀 집이 좁대. 그래갖고, 우리 집 온대. 알아? 그랬지. 아이씨, 그러려고 전화했어. 2시에. 딱 잠들려고 그때 전화 왔어. 근데 너 받아줬지. 걔도,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돈 많이 벌었어. 영어를 잘해.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원래 잘했었어. 아니. 영어는 좀 했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지. 그러니까 그 집은 형제가 3명이 있는데 다 미국 사람. 그리고 와이프가 원래는 무직이었는데 와이프가 자기 약대 가고 싶다 해갖고 약대를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보내줬대. 왜 그러냐면 학비가 너무 비싸. 거기는 의대 같은 약대는 너무 비싸. 근데 이혼하니까 후회돼. 왜 개인이 보내가지고 내 힘만 주고 이거 뭐냐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좋아. 그래가지고 보자. 이혼자 문자인 경우는 대부분은 무극성 문자하고 결합의 극성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결정된다. 무극성 문자는 같은 것끼리 무극성 공유라고 하지.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공유 결합일 경우 당연히 뭐냐? 무극성 문자지. 이해되지? 그리고 H2, O2, N2는 무극성 문자야. 전자에 치우침이 없지. 근데 극성 공유결합일 경우 서로 다른 놈끼리 결합하니까 무조건 전기음성도 차가 있으면서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지. 그러니까 극성 문제가 된다. 이거잖아. HC 봐봐. 이쪽으로 쌍극장 모멘트가 치우치죠. 그러니까 극성 문제잖아. 쌍극장 모멘트가 합이 0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거 HF도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다원자 문자인 경우 보자. 다원자 문자인 경우 밥 먹고 왔어? 응? 오늘 말줄 안 먹었어? 많이 먹지? 오늘 안 땡겨? 내가? 자 보자. 다원자 문자인 경우는 결합의 극성뿐만 아니라 분자 구조에 의해서 분자의 극성,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하고 얘는 결합의 극성에 의해서만 정해지지. 뭔 말인지 알지?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라면 극성 분자지. 근데 얘는 결합의 극성뿐만 아니라 뭐에서 정해진다? 분자 구조에서 정해진다. 선생님이 말했지. 결합의 극성이 무극성 공유랍이면 결합의 극성은 분자 구조. 비대칭형이면 뭐라 그래? 결합의 극성이 극성 공유랍이 되더라도 대칭형이면 뭐다? 무극성 분자. 결합의 극성이 극성 공유랍이라도 비대칭이면 뭐다? 비대칭이 뭐야? 극성.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 무극성 분자를 보자. 무극성 분자는 뭐야? 자, 각 결합은 공유결합이지만 분자 구조에 있어 대칭형으로 생겨갖고 쌍분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갖고 보자. 선형이더라도 이런 것들 있지. BCl2, BF2. 얘들은 어떻게 돼? 이거지. 이거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어버리잖아. 0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얘는 뭐라 했어? 옥텟 규칙 만족해야 돼. 중심원자 못하지. 그렇지만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존재는 가능해. 그래가지고 확장된 옥텟 규칙을 한다. 선형이고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대칭형으로 생겨갖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가 돼? 0이 되니까 무극성 분자야. 그 다음 CO2도 그냥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가 돼? 0이 되지. 세연아 0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무극성 분자야.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얘들은 선형이야. 선형에서도 대칭형으로 생겼으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야. 그리고 또 뭐야? BCl3는 이거지. 평면삼각형이지. 평면삼각형이지. 평면삼각형인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다 상쇄가 돼. 얘를 합하면 이게 돼. 이게. 그리고 얘는 이거잖아. 얘 두 개를 합하지. 이게 돼. 이게. 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상쇄돼 버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 이게 이 합하고 이거 두 개 합이 이렇게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그 다음 또 평면삼각형. 또 누가 있어? 정사면체. 정사면체인 구조인 CH 봐. 자, CH4 정사면체란 말이야. 이렇게. 얘도 정사면체도 뭐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어버려. 이해됐어? 0이니까 대칭형이고 0이잖아.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무극성 분자야. 근데 극성 분자는 뭐다? 비대칭형이야.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그러면 극성 분자가 된다. 전하의 공포가 고르지 못해. 정사면체가 아니고 사면체가 되지. 그러면 극성 분자가 돼버려.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평면삼각형에서 120도가 아니라 각도가 틀어져. 조금이라도 124도 118도가 돼버려.
122도 118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극성분자, 비대칭으로 되면서 극성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대표적인 구조가 H2O, 원. 물이지. 물은 이렇게 돼 있어. 구분형이다. 물하고 똑같은 건 누구 있다고? 구분형? 알아야 돼. OF2, H2S, 황화수소, OF2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위쪽이 살아있어. 쌍꺼풀 보면 답이. 그러니까 0이 아니야. 고분형 비대칭이란 말이야.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삼각구력 NH3가 있단 말이야. 얘도 이렇게 위쪽이 살아있다. 좌우는 상쇄돼. 근데 위쪽으로 보여. 쌍꺼풀 보면 답이 0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삼각구력도 0이 아니야. 그 다음 선형이라도 봐봐. HCN 또는 H 대신에 누구 들어갔다? 누구 들어갔대? 플로린 들어갔다. FCN 들어갔다. 사이아나수도. 그러면 봐봐. 선형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세연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0이 아니야. 아니지. 살아있지. 이해됐지? 근데 봐라, 또 뭐가 있어? 아닙니다. 네, 됐을까요? 다 쪼개졌네. 내가 됐을까? 됐어. 보자. 그러면 봐라.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레이어에 CH3Cl이 있어. 그러면 얘는 원래는 CH4면 정사면체가 돼갖고 대칭형이 되는데 하나가 CL로 바뀌면서 사면체가 돼. 사면체가 되다 보니까 얘는 극성고음이라 불면서 비대칭형이 돼. 그러면서 봐라. 이게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위가 살아있지.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아까 전에 선생님 말한 또 뭐가 있냐? CH2O 폼알데하이드. 얘는 원래는 이렇게 돼.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좌우는 상쇄돼. 근데 위가 살아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남아있다는 거야. 모멘텀이 쌍극자 모멘텀이 0이 안 돼.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생기면 무조건 0이 아니야. 이해됐어? 봐라. 옆에 비대칭 구조는 봐라.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성이 있거나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들이 같은 종류가 아닌 경우 폼알데하이드의 분자의 극성은
세 결합의 쌍극적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으므로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고 좀 이따 하자. 나머지는 이해 안 되고 있어? 괜찮지? 자, 이게 분자의 극성이면 극성을 띠면 이제 부분적으로 전화를 띠는 거잖아. 그리고 무극성 분자면 부분적으로 전화를 안 띠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라 성질이 많이 틀려져. 응? 보자.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보자. 분자의 극성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첫 번째가 세연아 봐봐. 분자의 극성과 전기적 성질. 당연히 분자의 극성을 띠면 전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전화를 띠잖아. 야, 너 머리 길면 불편하지 않아? 응? 겨울에는 따뜻하지? 전기적 성질 봐봐. 자, 보자. 대전체 영역 봐봐. 자,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왜 그러냐면, 극성 분자는 한 분자 내에 서로 다른 부분에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대전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전체 쪽으로 흘러간다. 봐봐. 옆에 보면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이 있어.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극성 물질,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무극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대전체는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 그리고 이런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물 같은 경우는 쫄쫄쫄쫄 콸콸 틀면 안 이어지고 쫄쫄 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다. 그러면 이게 휘어져. 세연아, 휘어져. 왜? 물은 극성을 띠잖아. 그러면 물 중에서도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띈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 부분이 인력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이쪽으로 붙어. 그러면서 휘어져.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데 마이너스도 대전체도 휘어져. 왜? 야, 물 분자에서 플러스를 떼는 수소 부분이 이쪽으로 인력으로 당겨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휘어진다. 자, 음전할 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음전할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할 띤 수소 원자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면서 휘어진다. 그리고 양전할 띤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물 분자에서 부분적인 음전할 띤 산소 원자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면서 이게 물줄기가 휘어져. 근데 무극성 물질이면 휘어져 안 휘어져? 안 휘어져. 왜? 전기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장에서 보자. 전기장 내에서 보자. 기체 분자야.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가 전기장에 가해주면 플러스 부분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부분은 플러스로 해서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해됐지? 근데 무극성 분자는 기체 상태의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한다. 야, 극성 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고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무질서하게 배열한다. 넘겨. 그리고 자,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이 있어. 쉽게 말하면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은 극성 물질이 잘 녹아. 무극성 물질이 잘 녹아. 그리고 무극성하고 극성은 서로 안 녹고
서로 층을 이룬다. 안 섞이기 때문에. 자, 극성 분자는 극성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용해야 된다. 극성 물질인 물은 염화 나트륨이나 황산물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도 잘 녹이고 극성 물질인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지.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소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용해야 된다. 야,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인 사용화탄소에 잘 녹는다. 그리고 무극성 물질인 핵생과 벤젠에 잘 섞인다. 자, 사용화탄소는 세연이 너도 많이 접해본 물질이야. 얘 무슨 구조냐? 정사면체 구조지. 그러니까 무극성 물질이야. 근데 이때 드라이 클리닝 할 때 드라이 클리닝 하는 물질이 사용화탄소야. 얘가 무극성 물질이잖아. 그러면 때가 지방이나 단백질, 기름기 성분이란 말이야. 기름기 성분은 녹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용화탄소에 무극성 물질인 때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식용유나 핵세에는 잘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된다. 물과 식용유, 물은 극성 물질이고 식용유는 무극성 물질이니까 안 섞여 층을 이룬다. 그리고 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옆에 봐라. 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 분자야 대부분. 그리고 왜 옆에 보충자료 봐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이 잘 섞이지 않는가다. 극성 분자끼리는 서로 반대되는 전할된 부분들이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섞일 수 있지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섞으면 극성 분자끼리만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섞여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층을 이룬다. 극성 분자끼리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섞여. 근데 무극성 분자는 그 사이를 갖다가 뚫고 못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다. 이해됐지? 그리고 분자의 극성이 또 뭐에도 영향을 미친다? 녹는 점, 끓는 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분자의 극성하고 녹는 점, 끓는 점 보자. 자, 세연아, 녹는 점, 끓는 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해. 응? 뭐라고 한다고? 녹는 점, 끓는 점 뭐라고 한다고? 분자 간의 인력이야. 만약에 분자 간의 인력이 세! 그러면 내가 그걸 끊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근데 같은 분자량이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정전기적 인력이 세게 작용하니까 당연히 높단 말이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당연히. 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크므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자, 극성 물질인 물은 상온에서 액체이지만 무극성 물질인 메테인은 상온에서 기체다. 자, 분자량은 물이 18이고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이 16이야. 분자량은 거의 차이가 안 나.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물은 0도하고 100도고 얘는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은 마이너스 183도고 마이너스 166도야. 엄청난 차이지. 차이가 많이 나지. 왜? 물과 메테인은 분자량은 비슷하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이 극성 분자인 물이 메테인보다 훨씬 높은 거야. 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옆에 봐. 보충자료 보면 자,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는 분자식이 같아도 분자 구조가 달라 극성 정도가 차이가 난다. 에탄올은 금속 나트륨과 서서히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만 디메틸 에테르는 금속 나트륨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분자식은 같아도 분자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지거든. 응? 그리고 보자. 네 번째, 분자의 극성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전자레인지, 마블링, 드라이클리닝이 있는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음식 속의 물 분자가 진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극성 분자의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로 음식을 조리하는 거야. 그리고 마블링은 뭐냐? 물과 유성 물감이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걸 이용하여 마블링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마블링은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리면 저어서 무늬를 만들지. 즉 물은 극성이고 유성 물감은 무극성이니까 안 섞이잖아. 그래갖고 무늬를 만들 때 그 위에다가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서 저 무늬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덮어서 물감이 묻어나오게 하는 거야. 드라이 클리닝은 물 대신에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기용매 사용화탄소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하는 유기용매는 무극성 물질로 기름때와 같은 무극성 오염물질을 잘 녹인다. 옆에 또 분자의 극성을 활용한 애가 있다. 보충자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야, 이거 세연이 마라탕 좋아하지? 매운 맛을 좋아해? 세연이는? 안 좋아해? 그러면 야, 매운 닭발 먹었을 때 혀가 얼얼하지? 통증 때문에. 이렇게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통각이야. 왜 그러냐면 캡사이신이라는 기름기 성분이 있어. 그게 매운맛을 갖다가 혀를 갖다가 자극해갖고 아픈 거야. 그때 뭘 먹어? 콜피스나 우유를 먹어. 그러면 우유나 콜피스에는 지용성 성분이 있어. 갖고 캡사이신이 지용성인데 이걸 빼내버려. 갖고 녹여가지고 다른 데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매운맛이 좀 사라지는 거야.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무극성 분자이므로 무극성 분자인 우유의 지방 성분에 잘 녹는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유를 마시면 매운맛을 줄일 수 있다. 매니큐어 성분인 에나멜은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과 무극성을 모두 가진 아세톤을 사용하면 쉽게 지울 수 있다. 식용유 만들 때 지용성인 용매인 헥세인을 이용하여 원료의 기름을 녹인 뒤 이를 정제하여서 만든다.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 이제 105페이지 보자. 분자의 극성 물질, 극성과 물질의 성질을 확인하기. 극성 분자의 정기적 성질, 뷰렛에 물을 넣고 물줄기를 가늘게 흐르게 한다. 그러면 털가죽의 물질은 고무풍선을 물줄기에 가까이 대고 보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마찰에 의한 대전이 일어나. 대전열이 있어. 대전열이 뭐냐? 이렇게 돼.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가 들어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워. 그래갖고 플러스로 되잖네.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워. 근데 털가죽하고 고무풍선하고 문제였지. 그러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고 플러스로 되는 되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에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문질렀을 때 변하는 고무풍선이 음전화로 대전된다. 그리고 물줄기가 고무풍선으로 끌려가는 까닭 물은 극성 물질로 분자 내에 부분적인 양전화와 부분적인 음전을 띤 부분이 있다. 음전화를 띤 고무풍선을 물줄기에 가져다 대면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띤 수소 원자가 풍선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물 대신에 에탄올로 실험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에탄올도 극성물질이니까 액체 주기가 고무풍선 쪽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물 대신에 핵세인으로 실험하면 끌려가 안 끌려가? 물줄기가 안 끌려갔지. 왜? 핵세인은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자. 분자의 극성하고 용해성이 있어. 자,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핵세인을 넣고 흔든 다음에 가만히 둔다. 과정 2는 과정 1에 유리병에 황산고리를 조금 넣고 흔든 다음에 가만히 놓는다. 과정 3은 과정 2에 유리병에 아이오딘을 넣어준 다음에 가만히 놓는다. 그러면 과정 1에서 물과 핵세인이 섞이지 않고 층이 생긴 까다.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핵세인은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이 핵세인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밀도는 물이 핵세인보다 크다. 그리고 과정 2에서 물층만 푸른색으로 변한 까다. 황산고리는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극성 물질인 물에는 잘 용해되지만 무극성 물질인 핵세인은 용해되지 못한다. 그리고 과정 3에서 핵세인 층만 보라색으로 변하는 까다.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이니까 무극성 물질인 핵세인에 잘 용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봐라. 바이타민도 A, D, B, C는 수용성이야.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 A, D, K는 지용성이야. 그러니까 무극성 물질이 잘 녹아. 이해됐어? 넘겨. 풀어봐. 107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라. 1번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그 다음에 3번에 극성, 그 다음에 5번에 무극성, 6번에 극성, 7번에 무극성, 8번에 높다. 1번에 X00,
2번에 HCl, HCN, 그 다음에 3번에 0XX, 그 다음에 4번에 1번에 가나다라,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다라, 그 다음 다라, 그 다음에 5번에 에탄올 염화나트륨. 자, 그리고 한번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 말을 해. 모르는 거. 108하고 109만 풀어봐.
보자. 1번에 Z, X, Y지. 봐라. Y는 누구? X는 누구니? 그렇지. 이제 알겠지? 보이지? 이 줄이잖아. 그럼 누구밖에 없어?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는밖에 없지. 그리고 Y는 누구겠냐? 결합선이 4개 있는 놈은 탄소밖에 없지. 그리고 Y가 X하고 결합하고 Z는 뭐겠냐? 누구겠냐? 그렇지. 이제 보이지? 안 봐도 보이지 바로. 결합선만 봐도 다 보이잖아. Z, X, Y 순이지. 그럼 자, 가는 선형이고 나는 정사면체, 다는 평면삼각형이지. 그다음 쌍극차 모멘트가 0인 거는 가나지. 그다음 다중결합에 있는 거는 가다지. 그다음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거는 가다지. 야, 정사면체는 입체고 입체는 누구밖에 없어? 삼각부래하고 정사면체밖에 없단 말이야. 평면에 있는 거는 가다야. 그래서 이해됐어? 실수했어? 모르겠어? 그 다음 4번에 00XX 0X. 그 다음 자 보자. 모든 구성 분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거는 구분형하고 선형이지. 그러니까 황학 H2S하고 A가 CO2지. 극성 분자의 놈은 H2S고 기억이 따라서 CO2지. 그리고 니은이 CF4하고 CH3Cl인데 극성 분자의 놈은 니은은 CH3Cl이지. 따라서 황화수소는 구분형으로 고르면 되지. 알지? 황화수소 뭐야? 세연아, 이거지. 황화수소 이거지. 이거지. 응?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공유전자쌍도 두 쌍이고 비공유도 두 쌍이지. 이해됐어 안 됐어? 구분형으로. 그 다음에 CO2는 이거지. 선형으로 이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공유전자쌍 4쌍이고 비공유 4쌍이지. 그리고 CF4는 이거지. 정사면체지. 공유 4쌍이고 비공유 12쌍이지. 그 다음 CHCl은 사면체지. 이거잖아. 공유 4쌍이고 비공유 3쌍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4가지 분자 중에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분자는 H2S하고 CO2지. 3번은 0이 아닌 거 극성 분자를 골라라 했지. H2S하고 CH3Cl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4번에 0XX00. 이해됐어? 나머지 건 풀어오면 돼. 115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그 다음 보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지? 선생님이 이거 아까 전에 그 결합선하고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가르쳐주니까 편하잖아. 그치? 자, 이제 화학평형을 보자. 이제 3단원이야. 화학평형이야. 화학평형 보자. 우선 화학평형을 배우려면 뭘 알아야 돼? 어우씨. 잠깐만. 풀고 올게. 이 자식이 어디를 놀러 갔냐?
화학평행 뭐냐? 화학평행이라면 동적 평행 상태 이름을 말해. 물리 반응에서 동적 평행은 오른쪽에 나오는 상평행하고 용해평행이고,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행 상태를 우리는 화학평행이라고 한다. 그럼 보자. 이걸 보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 번째 가역 반응을 보자. 가역 반응이 뭐냐? 화학 반응에서 표시할 때, 정반응하고와 역반응이 있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 첫 번째, 정반응에는 뭐가 있냐? 정반응은 우리가 화살표를 표시할 때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는 걸 정반응이라고 그래. 그리고 역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 왼쪽으로 표시하는 거야. 화살표를. 즉, 봐봐. 화학 반응식에서 정반응은 오른쪽, 역반응은 왼쪽으로 표시한다. 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른쪽, 왼쪽 다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 A가 B하고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 A가 B가 되는 거는 정반응이고 B가 A가 되는 건 역반응이다. 그리고 가역 반응은 뭐야?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라고 해.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야. 자, 반응 조건에 따라 어떤 무조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반응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화학 반응식에서 양쪽 화살표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정반응의 첫 번째 뭐가 있냐? 자, 염화 코발트의 변화야. 염화 코발트는 뭐에 쓰이냐면, 우리가 연소 생성물 중에 물을 확인할 때 쓰는 거야. 발생한 물질이 생성물이 물일 때 얘는 색변화를 해. 봐봐. 염화 코발트는 왜 쓰냐? 염화 코발트나 황산구리 오수험을 쓰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색변화가 있어.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색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염화 코발트는 봐라. 염화 코발트는 원래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얘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첨가하지. 물을 6번째를 첨가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돼. 그러면서 무슨 색으로 변해버린다? 빨간색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생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얘를 가열을 하지. 그러면 가열을 하면 다시 물하고 염화 코발트가 분리되면서 다시 파란색으로 돼. 정반응을 봐라. 파란색 염화 코발트에 물을 떨어뜨려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면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근데 역반응은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가열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파란색이 되면 파란색 염화 코발트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역 반응이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 갖고 옆에 보자. 염화 코발트 2는 코발트의 이온이 전하가 플러스 2를 나타내므로 코발트 2의 화학식은
COCl2다. 하고 COCl2의 형태로 존재하면 파란색이고 물을 흡수하고 흡수하면 붉은색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역 반응의 두 번째 얘가 뭐가 있냐? 저 황산구리 오수화물에 변하겠어. 황산구리 오수화물. 야,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얘가 물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색을 띠냐? 파란색을 띠. 구리는 혼자 있을 때는 붉은색이야. 산화됐을 때는 검은색이야.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푸른색이야. 그래갖고 이온으로 존재해. 근데 얘를 가역을 하지. 그러면 뭘로 분해해? 황산구리하고 물로 분해해.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 버려. 그러면서 얘가 흰색으로 변해. 그리고 다시 이 황산구리에다가 물을 첨가하지. 그러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되면서 푸른색으로 변해. 그러니까 얘는 가역 반응이 된다. 정반응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에 가열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흰색의 황산구리가 된다. 역반응은 흰색의 황산구리에 물을 떨어뜨리면 황산구리가 물과 결합하여 황산구리 2 오수화물이 된다. 얘도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2다.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석회섭지대에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탄산이 되면서 뭐가 형성돼? 석회동물이 형성돼. 그러면서 뭐가 된다?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 거야.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뻥 뚫어버려. 라고 석회동물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석회동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탄산수소 칼슘에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위에서 탄산칼슘이 쌓여갖고 종이석이 생겨. 밑에서는 석순이 생겨. 그러면서 이게 만나지. 석주가 되는 거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거야. 즉 종이석과 석순이 생기는 게 역반응이야. 자, 석회동굴에서 정반응은 석회암이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이 생성되면서 용해되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져. 역반응은 탄산수소 칼슘 수용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탄산칼슘이 석출되면서 위에서 자라나면 종유석, 밑에서 자라나면 석순이 되는 거야. 이것도 가역 반응이다. 이해됐어? 근데 옆에 봐. 또 가역 반응에 또 얘는 물의 증발과 응축도 있고 암모니아 합성도 있고 있다. 비가역 반응도 있어. 비가역 반응은 뭐야?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거의 역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야. 비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야. 정반응은 일어나. 근데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거의 안 일어나는 거야. 비가역 반응 보자. 정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거나 엄마한테 전화 거 아니야? 봐봐. 카톡 봐봐. 데리러 온다는 거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자고? 아니야? 야,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야. 첫 번째, 연소 반응이 있어. 연소 반응은 메테인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 그랬더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겼어. 응? 나무가 타. 산소하고 결합하고 타. 열과 빛을 내면서 재하고 이산화탄소 물이 돼. 얘는 다시 재하고
물 이산화탄소 결합하고 나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반응이 거의 아예 안 일어나는 거야. 아예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앙금 생성이 있어. 앙금 생성이 있어. 앙금 생성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 거야. 탄산나트륨하고 누가 하고 말이야? 염화칼슘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고 염화나트륨이 생겨. 이거는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거의 안 일어나. 조금이라도 조금 아주 조금 일어나.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봐라. 뭐가 있냐? 금속하고 산의 반응이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뭐 있냐?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이 있어. 그러면서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송이 치러집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염화 마그네슘하고 수소가 합해져갖고 마그네슘이 못 돼. 역반응이 안 일어나 아예. 그리고 네 번째 중화 반응이 있어. 산과 연기가 만나갖고 중성에 물이 생기는 거.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이 만나. 중성에 물이 생기고 염화나트륨이 생긴다. 즉 봐라. 여기서 연소하고 금속에서 하는 거는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 다시 이걸로 될 수가 없어. 근데 앙금 생성하고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아주 적지만 일어나긴 해요.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야, 똑같이 명하라. 연소 반응하고 금속과 산의 반응은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 그러나 앙금 생성 반응이나 강산하고 강력기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나 조금은 일어나. 아주 조금.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세연이 이해돼? 안 되는 거 없지?